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맨시티가 또다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82분과 92분 경기 막바지에 두 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사실 최근에 맨시티가 이런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나가다가 따라잡히면서 역전을 당하거나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맨시티의 전체적인 스쿼드에 혹은 전술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경기는 공수양면으로 기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또다시 한번 드러났던 경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헤이스, 마르무시, 후사노프 이런 젊은 선수들을 겨울이적 시장에 영입하려는 이유를 또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공격을 할 때 보면 브렌트포드가 오늘 홈이지만 4-5-1의 형태로 아주 촘촘한 수비 블럭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맨시티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 누네스를 기용을 했고요. 사비뉴를 몇 경기 전부터 왼쪽 측면에 기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누네스가 올라오면서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사비뉴가 왼쪽 측면을 넓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정발 윙어를 배치하는 거고요. 가운데에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홀란드를 중심으로 두고 주변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홀란드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역할, 이러한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건 수비를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끌고 나왔을 때 이 사이 공간으로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침투를 가져갈 수 있어야, 그래야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면서 홀란드에게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면 공격 라인에 대한 기동력이 브렌트포드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무시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비뉴와 누네스에게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포든과 데브라이너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이제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니까 브렌트포드가 이 공간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데브라이너와 사비뉴, 베르나르도 실바, 홀란드 이렇게 맨시티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이때 반대편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서 문제는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을 때도, 방향 전환이 됐을 때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서 이 공간을 메워주는 것과는 달리,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공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맨시티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나가는 속도가 브렌트포드의 수비진보다 현저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 사비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왼쪽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 상대 수비가 달려드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할 때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달려가다가 방향 전환을 맨시티가 하니까 다시금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맨시티의 선수들이 방향 전환을 할 때 이 공간으로 수적인 우위를 더해주는 플레이가 브렌트포드보다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이미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대다수가 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공간에 볼이 도달했을 때 이미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은 충분한 숫자를 만들어 놓고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결국에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당연하게도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브렌트포드 선수들의 둘러싸이면서 여기서 맨시티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나와서 수비를 좀 끌어내고 있는 장면인데, 끌어냈을 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약간 정적으로 서 있기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지역에 선수의 숫자는 많지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맨시티가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면 볼을 잡았을 때 가운데 지역에 있는 브렌트포드의 수비 블럭을 좌우로 분산시키는데 실패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공간이 없는 지역으로 무리하게 패스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공간도 좁고 아무리 포든 데브라이너라도 이 좁은 공간에서 모든 선수를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기동력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시티가 공격이 답답해지면서 공격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안 되니까 선수를 한 명 더 올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코바치치가 뒤쪽에 있다가 포든이 올라가서 수비를 약간 뒤로 물러나게 만들 때 침투를 해 들어가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는 역부족이라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올라갔을 때는 볼을 빼앗겼을 때 바로 달려들면서 다시금 압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브렌트포드가 볼을 빼앗자마자 볼을 자연스럽게 전개를 하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으로 볼을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로드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되지만 로드리도 부상을 당하기 전에 공격이 안 풀리면 올라와서 공격의 숫자를 늘려줬거든요. 근데 그때와 똑같은 플레이를 코바치치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코바치치가 올라갔을 때는 앞쪽에서의 압박이 요즘에 맨시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괜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리를 비우고 올라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맨시티의 축구는 아무리 로드리가 돌아와도 앞쪽에서의 압박과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턴오버가 나오고 볼을 빼앗겼을 때는 전방 압박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역습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브렌트포드가 수비 라인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장면인데 여기서 맨시티가 공격이 안 풀리다 보니까 코바치치까지 올라가서 박스 안의 숫자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 안의 숫자를 늘려주는 건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요 앞 공간을 코바치치가 노리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움직임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수비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측면에서 볼을 빼앗아냈죠. 근데 여기서 볼을 빼앗아 버리면 코바치치가 공격의 숫자를 올리러 올라갔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너무나 쉽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브렌트포드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 맨시티가 여기서 압박이 잘 안 돼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역습을 전개하는데 따라오는 선수가 데브라이너였어요. 데브라이너가 약간 뒤에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압박을 들어갔지만 윗사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가 놓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맨시티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편안하게 은베모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데브라이너가 이 앞 공간에서 은베모를 견제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때 볼을 끌고 올라갈 때 많은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두 명의 브렌트포드 선수들에 비해서 맨시티의 선수들이 복귀 속도가 뒤쪽에서 약간 늦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는 상황,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이 앞 공간을 순간적으로 커버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장면이 오늘 맨시티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서 브렌트포드가 볼을 끌고 전개를 하는데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바치치가 측면으로 나와서 압박을 했어요. 근데 이 압박이 전체적으로 맨시티의 기동력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압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압박이 안 되다 보니까 요 좁은 공간에서 브렌트포드가 주고 받으면서 편안하게 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게 편안하다는 것은 맨시티가 이 안쪽 공간으로, 그러니까 볼이 있는 공간으로 모여들어서 여기서 압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선수들이 모여만 들 뿐 압박이 안 되니까 여유롭게 볼을 주고 받으면서 앞 공간으로 볼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비라인 앞 공간에 볼을 받는 선수가 브렌트포드의 담스가르드인데 이때 앞쪽에 코바치치가 측면을 커버하러 나갔기 때문에 포든이 이 앞 공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비적인 미스가 일어나죠. 앞쪽에서 패스를 받을 때 포든이 수비라인 앞 공간을 전문적으로 커버를 못하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담스가르드가 몸을 돌려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높은데 또다시 공격형 미드필더가 편안하게 볼을 잡았어요.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당연히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뛰어들어가는 은베모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나는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너무나 크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설도 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후사노프 같은 아주 공격적인 수비수를 지금 맨시티가 영입 직전에 두고 있잖아요. 공격적인 수비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수가 튀어나가서 이 공간을 어떻게든 방해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후사노프 같은 아주 공격적인 수비수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노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의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에서도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가 맨시티의 공격을 읽기가 쉽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데브라이너, 포든, 사비뉴 이런 선수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술적인 측면이 발휘가 안 되니까 마르무시 같은 선수를 영입해서 공격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를 맨시티가 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 어떤 거냐면, 코바치치가 지쳐버리면 코바치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균도안 한 명뿐이 나는 거예요. 물론 누네스도 이 수비라인 앞공간에 서면 설 수 있을 텐데 균도안을 대부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균도안이 나오자마자 수비라인 앞공간이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균도안이 늘상 이번 시즌에 반복되는 문제고요. 균도안은 애초에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아니라 앞쪽에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장점이 있었던 선수예요. 전성기 때도. 그런데 기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비라인 앞 공간에 배치를 하니까 균도안이 지난 경기에서 76분에 기용이 됐습니다. 약 추가 시간까지 20분을 뛰었는데 균도안이 수비라인 앞에 배치가 되자마자 수비라인 앞 공간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균도안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데브라이너, 혹은 좌우 측면에 있는 포든과 사비뉴, 이런 미드필더 라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좀 지치다 보니까 기동력이 안 나왔을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공격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경기 막판 2골을 실점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까 브렌트포드처럼 맨시티도 한쪽 측면에 브렌트포드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촘촘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포드가 아까 맨시티와 다른 점은 과감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안쪽에서의 압박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기동력이 맨시티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볼을 편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볼을 편안하게 받으면 맨시티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다른 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좁은 공간에서 볼을 브렌트포드가 적절하게 여유롭게 소유를 하다가 맨시티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쏠리게 되니까 쏠릴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정말 쉽게 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수비 라인 앞에 균도안이 있었어요. 근데 요 좋은 공간으로 브렌트포드가 패스를 건네주는 순간 균도안이 따라가는 스피드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도안이 타이밍 늦게 올라올 때 앞쪽에 있는 브렌트포드의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될 때도 수비 라인 앞에 균도안이 이 공간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상대 공격수를 따라가는 요 속도도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편안하게 패스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가 됐을 때 균도안이 또다시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부지런히 나름대로 달려오지만 달려왔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왼쪽에 있었던 케빈 샤데도 후반전에 교체가 된 자원이거든요. 여기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갑니다. 근데 접고 들어갈 때 균도안이 오히려 이렇게 따라 들어왔다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민첩성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이 안쪽 코스를 허용을 해요. 수비 라인 앞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접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케빈 샤데가 슈팅을 합니다. 근데 이 슈팅이 그래도 몸에 맞고 다시금 앞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미 맨시티의 선수들이 너무 뒤에 몰려있기도 하고요. 중원에서의 압박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온 세컨볼을 그대로 담스가르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담스가르드가 편안하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균도안이 따라 나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편안하게 몸을 돌려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도 균도안이 담스가르드가 볼을 잡고 순간적으로 크로스를 보낼 공간을 찾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이 3단계 동작이 들어가는 동안 약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스가르드의 정확한 뒷공간 패스가 들어가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에서 안쪽으로 볼을 넘겨주고요.
넘겼고요. 그리고 이 넘겨줄 때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수비를 갔을 때 약간 제공권에 대한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요 크로스를 방해를 못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윗사에게 들어가면서 윗사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브렌트포드의 리코엘리가 볼을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 공간이 너무나 쉽게 비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을 따라가던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였어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브렌트포드가 뒤로 패스를 넘겨주면 다시금 빨리 방향을 바꿔서 이 앞 공간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앞 공간으로 나오는 속도가 약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담스가르드가 뒤쪽에서 패스를 받는데 이 공간이 편안하게 열리게 되고 여기서 볼을 가지고 다시금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압박에 대한 속도가 또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갈 때도 여기서 측면 풀백과 은베모 두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사비뉴가 순간적으로 수비에 대한 대처가 안 됐어요. 풀백이 올라가면 여기서 2대1 상황이니까 본인도 같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 내려가주는 움직임을 안 보여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수비적인 측면 본인들이 볼 소유권을 내줬을 때 우리가 수비 블록을 만들고 지키는 이러한 경기를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전문적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비뉴가 내려가는 게 늦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따라가는 게 늦으니까 크로스도 편안하게 올라오고요. 반대편에서 2대1이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수적인 우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스로 이제 요 2대1 상황에서 그바르디올이 걷어냈을 때도 빠르게 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누군가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늦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사비뉴가 따라가는 게 약간 늦었죠. 그리고 따라가는 게 늦는 것뿐만 아니라 볼을 잡아서 측면에서 접고 들어온 다음에 크로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접고 들어가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사비뉴가 따라가기만 하고 제대로 방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크로스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게 경기 막판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지고 있으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있는 노르가르드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였죠. 노르가르드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키가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노르가르드의 제공권에 아칸지가 순간적으로 대처가 안 되면서 편안하게 또 득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경기 막판이 되면 기동력이 정말 급격하게 다운이 되면서 따라가는 수비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수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가 요즘에는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이 기동력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약간 내려앉는 경기를 펼치거든요. 근데 내려앉는 경기를 맨시티가 잘하는 게 아니라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혹은 상대의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때 그런 올라오는 선수들에 대한 대처가 약간은 부족해요. 공격 라인에서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두 골을 앞서다가 두 골을 따라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 완성이 됐었다. 그래서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름에 보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팀이 바로 맨시티잖아요. 헤이스, 후사노프, 마르무시 이런 선수들을 젊고 빠르고 기동력 있는 선수를 계속 영입하려고 겨울 이적 시장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경기 완벽하게 드러났던 경기였고요. 맨시티가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얼마나 위험해졌냐면 이제는 아스톤빌라에게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스톤빌라가 현재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본머스와의 승점 차도 경기 수가 똑같지만 여전히 1점 차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맨시티와 승점이 똑같은데 득실 차도 앞서 있고 경기 수도 한 경기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만약 이번 라운드에 승리하게 된다면 뉴캐슬과의 승점 차는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브렌트포드전 역시 다소 실망스러운 이 맨시티 선수들의 기동력 그리고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필히 맨시티는 빠르게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맨시티가 3연승을 하면서 약간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 13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 아주 긴 슬럼프를 거쳤는지를 또다시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